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똑똑한 제자, 민중군과 수진 양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뉴스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바로 그 단어, 실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경제학 언론의 바이블이죠.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 테니까요.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우리 민중군이 아주 좋은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뉴스만 틀면 맨날 실업률 하는데 대체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수진 양도 맞아요 하면서 그냥 일 안 하는 사람 수 세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 하고 궁금해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매일 듣는 그 숫자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딱 이 5단계를 고쳐서 실업의 모든 것을 마스터해 볼 겁니다. 먼저 실업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 인구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실업자를 콕 집어내는 마법의 질문은 뭔지, 마지막으로 실업률 공식까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숫자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이야기도 다뤄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친구들끼리 나 요새 실업자야 라고 말할 때랑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경제학의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롭거든요. 지금부터 그 까다로운 기준이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업자를 찾기 위한 첫 번째 스텝, 바로 인구 정리입니다. 경제학자들은요, 한 나라의 모든 사람을 아주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서 착착 분류를 해요. 뭐랄까, 거대한 도서관에서 책을 주제별로 싹 정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인구 구분표입니다. 어때요? 좀 복잡해 보이나요? 괜찮아요. 이게 보기보다 아주 논리적이라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이 표 안에 어딘가에 반드시 속하게 된다는 거죠. 이 표만 제대로 이해하면 실업률 정복은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수진 양이 손을 들었네요. 교수님, 저기 제일 위에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뭔가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모든 분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건 말 그대로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만 15세 이상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군인, 수감자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 생산 가능 인구는요, 다시 딱 두 갈래로 나뉩니다. 슬라이드에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바로 일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일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 나는 지금은 일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죠. 우리 학생이나 전업주부, 또 은퇴하신 분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돼요.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의사입니다. 여기서 민준군이 또 예리한 질문을 하네요. 교수님,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일할 의사를 알 수 있는 거죠?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잖아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정부가 매달 표본으로 뽑힌 가구에 전화를 걸어서 딱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이 바로 실업자를 가려내는 마법의 열쇠가 되는 거죠. 바로 이 3가지 질문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경제적 신분이 취업자, 실업자, 아니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딱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준이 아주 명확하죠. 자, 이 그림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간단한 질문, 답변 과정으로 수백만 명을 정확하게 분류해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 그럼 바로 취업자가 되는 거고요. 아니오라고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 과정을 쭉 거치고 나면 마침내 진짜 실업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진짜 실업자란 이 슬라이드에 나온 3가지 조건을 전부 다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막 구하고는 있는데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자, 여기까지 들은 수진 양이 와, 이제 누가 취업자고 누가 실업자인지 확실히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 숫자들로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그 실업률 퍼센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라고 묻네요. 네,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제 재료가 모두 준비됐으니까 실업률은 이라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시간이죠. 바로 이 공식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별표 5개 쳤던 바로 그 식이죠. 실업률은요,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데 왜 전체 인구가 아니냐고요? 그게 핵심인데,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의 비율을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00을 딱 곱해주면 우리가 아는 그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진짜 헷갈려 하시는데 실업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분모는 전체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라는 겁니다. 즉, 일할 의사가 없는 학생이나 은퇴자 같은 비경제활동 인구는 처음부터 이 계산에서 싹 빼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일자리가 없는지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봤던 그 표의 실제 데이터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실업자 수가 78만 7천 명이었고 경제활동 인구가 2,920만 3천 명이었죠? 자,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로 나누면 약 0.027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100을 곱하면 바로 2.7%라는 실업률이 나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숫자가 바로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와, 근데 여기서 우리 민중군이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네요. 교수님, 근데 좀 이상한데요? 제 주변에는 취업을 아예 포기한 친구들도 꽤 있는데, 그럼 이 친구들은 실업자 통계에 안 잡히는 건가요? 왠지 공식 실업률이 현실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민중군 정말 핵심을 찔렀어요. 바로 그 점이 경제학자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인 숫자가 모든 이야기를 다 담고 있지는 않거든요. 민준군이 말한 그 친구들이 바로 구직 단염자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실업자나 구직 단염자나 둘 다 직업이 없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구직 활동을 하느냐 멈췄느냐입니다. 너무 지치고 심하게 안 보여서 구직 활동을 멈추는 순간 통계상으로는 더 이상 실업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구직 단염자는요, 통계상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돼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어버려요. 결국 공식 실업자 숫자에서 쏙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과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실업자의 3가지 조건, 일 없고, 구직하고, 바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둘째, 인구 구분은 일할 의사가 기준이라는 점. 셋째, 실업률의 분모는 전체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 마지막으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 단염자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이 4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우리는 실업률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전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뉴스에서 실업률 숫자를 딱 볼 때 그 안에 누가 포함되고 또 누가 빠져 있는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이 공식 실업률이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고용 한파를 충분히 다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